채점을 해봅시다. 과제 채점. 저희가 어디까지 했었냐면 숙제가 62페이지까지였었죠. 그 뒤에 답안지로 채점을 했나요? 아니면 답을 불러줘야 돼요? 다 불러줄까요? 네. 했어요? 아니, 했어요? 안 했어요? 아, 색칠 안 했다고요? 그러면 일단 이번 주까지, 다음 주까지 해오시면 되고, 그럼 숙제해온 친구 질문 있나요? 숙제해온 친구 질문 없으면 바로 중화반응 나갈게요. 나 교재 제가 뽑아놨어요, 저기. 16번이요? 중화반응부터 있습니다, 대신에. 16번이랑 또 있나요? 16번 한 문제요. 자, 그러면 60페이지 16번, 60페이지 16번 한번 봐주세요. 보시면 같은 농도의 물질 A, B 수용액을 삼각 플라스크에 각각 같은 양씩 넣었죠. 그렇죠? 같은 양을 넣었대요. 같은 크기의 금속을 넣은 후 고무풍선을 씌웠습니다.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그림과 같이 고무풍선이 부풀어 올랐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유난히 뭐라고 강조되고 있냐면 같은 양씩 넣었다고 했죠. 그렇죠? 물질 A와 B를 같은 양씩 넣었대요. 그 다음에 금속도 둘 다 같은 양씩 넣었죠. 그렇죠? 근데 풍선이 부풀어 올랐다는 건 이 액체와 금속이 만났을 때 뭐가 발생했다는 얘기예요? 얘네들이 만났을 때 기체가 발생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A는 더 많이 나오고 B는 더 적게 나왔는데 왜 그럴까에 대해서 묻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은 A, B, C 이런 식으로 보기가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제가 C에 해당하는 물질, 이 금속에 해당하는 물질에 대해서 구리가 된다는 말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1번은 그냥 잡아서 바로 보기를 그냥 버리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2, 3, 4, 5를 보면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어려운 포인트는 뭐냐면 이겁니다. 아니 같은 양을 넣었는데 여기서 같은 양이란 건 어떤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편하냐면 개수라고 생각하시는 게 편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황산은 H2SO4가 한 개 있을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염산 한 개 있을 때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얘가 수용액에 녹아 들어가면 얘는 H 플러스가 몇 개 나오냐면 똑같이 한 개 나오겠죠, 그렇죠? 똑같은 한 개지만 황산은 H부터 하나에 H 플러스가 두 개 붙어 있기 때문에 얘는 물에 녹아 들어가면 두 개가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되시나요? 그래서 아마도 이 문제의 A번 A 물질은 B에 비해서 기체가 더 많이 생성됐기 때문에 이 말은 뭐냐면 같은 개수로 가져와도 얘가 만들어낼 수 있는 H 플러스가 더 많다. 그래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물질은 여러분들 배운 거 황산밖에 없는데 지금 봅시다. 그러면 A, B 그래서 B가 지금 더 풍선이 작고요. A가 더 풍선이 크죠. 그렇죠? 그 상태에서 일단 금속과 반응해서 기체를 만드는 건 누구밖에 없어요? 금속과 반응해서 기체를 만드는 건 산만 가능하니까 일단은 염기는 보기에서 제거해야겠죠. 그러면 지금 보기가 1, 2, 3, 4, 5가 있는데 누구는 안 되냐면 4는 염기고요. A번이 5도 염기예요. 둘 다 심지어 A, B가 그 다음에 1번은 아니었고 그러면 답이 2번과 3번에서 나와야 되는데 2번 보시면 A번이 아세트산, B가 황산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사실 아세트산이 전부 다 H 플러스를 떨어뜨려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B가 황산이면 B의 풍선이 더 부풀어 올라야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이거는 말이 안 되는 법이고 그렇기 때문에 3번이다 라고 하셔도 되지만 가만 보면 이런 겁니다. 제가 예시를 지금 얘네 둘로 들었죠. 그렇죠? 얘네 둘은 거의 강산이기 때문에 싹 다 해리를 해서 한 개일 때 두 개, 한 개일 때 한 개 이런 식으로 양 차이가 날 수도 있고요. 어떤 식으로 양 차이가 또 날 수도 있냐면 바로 3번 답처럼 양 차이가 날 수 있어요. 3번 답은 뭐냐면 CH3COOH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죠? 아세트산이죠. 그렇죠? 아세트산은 대표적인 약산이에요. 약산. 약산이 뭐예요? 약한 산이라는 의미예요. 약한 산. 약한 산이라는 의미인데 이 말은 뭐냐면 얘는 얘 10개, 얘 10개를 물에 떨어뜨려 넣었을 때 얘는 H 플러스가 10개가 그대로 다 나오지만 얘는 10개 중에서 한 두세 개 정도만 해리되고 나머지 7, 8개는 이 산 원래 형태에 붙어 있어요. 물에 해리가 안 되고. 그러니까 얘네들을 같은 개수로 넣었을 때 당연히 H 플러스 수소기체를 만들 준비를 한 H 플러스가 누가 더 많이 나와요? 얘가 더 많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푸시면 돼요. 16번은. 이거 제가 그냥 예로 든 거예요.
그 예를 든 거고, 그리고 잘 얘기했는데 H2CO3 제가 언급하는 거 넘어갔죠. 왜 그러냐면 1번에 금속이온이 잘못됐으니까. 근데 여기는 좀 보고 갈 게 있어요. 1번에 보시면 어떤 산이 나와 있냐면 이게 교재에 아마 언급이 안 된 산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네, 그렇죠, 없는 산입니다. 교재 16번, 60페이지 16번에 1번 보기 보시면 B에 H2 CO3가 나와 있어요. 물론 여러분 문제를 풀고 답을 맞추는 데에 대해서 이거 몰라도 됩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알고 가야지. 우리 학원에서 수업을 듣는데 이건 탄산입니다. 탄산이고요. 얘는 실제로 나중에 물에 녹이면 H가 이렇게 두 개가 나오고요. 이렇게 두 개가 나오고 또 누가 나오냐면 CO3 2-. 황산이랑 비슷하네요. 황산이랑 비슷한데 얘는 어느 정도로 약산이냐면 황산이 위쪽에 있고 그 다음에 아세트산 한 이 사이 정도 되는 산입니다. 이 사이 정도 되는 산.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문제가 1번 번가 나오고 C에서 구리가 아니라 아연이나 마그네슘이었으면 답이 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얘도 지금 수소이온을 2개 버릴 수 있고 얘도 2개 버릴 수 있어요. 하지만 같은 개수로 넣었을 때 얘가 덜 이걸 내놓기 때문에 아마 풍선의 양이 A가 더 크고 B가 더 작게 될 텐데 지금 금속이온 때문에 틀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6번에서. 근데 이걸 잘 이해가 안 되면 제가 교재 가져와서 한 번 더 얘기를 해볼게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중화 반응으로 들어갑시다. 이번 주 진도에. 중화 반응은 지난주에 겉핥식으로 한번 하긴 했었어요. 중화 반응. 그래서 중화 반응은 다른 게 아니라 중화가 뭐였죠? 중성으로 돌아가는 반응이다 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산이 이렇게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연기가 이렇게 있을 때 얘네들의 물에 녹이면 뭐가 나오냐면 산에서는 H 플러스가 나오고요. 연기에서는 OH 마이너스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거에 남는 거, 우리가 남는 걸 뭐라고 했었냐면 얘네를 염이라고 했었죠. 염. 이런 식으로 염이 남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나면 얘네들은 반응성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둥둥 떠 있는 게 아니라 얘네 둘이 만나서 H 하나, H 하나, 산소 하나 이런 식으로 해서 뭐가 됩니까? H2O 물이 됩니다. 결국 물이 되는 게 중화 반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물은 중성이니까.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애들은 뭐 하나요? 얘네는 그냥 물에 둥둥 떠 있는 겁니다. 딱히 뭐 하는 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구경꾼 이온이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 중화 반응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된다.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바로 얘네 둘이 만나서 물이 돼서 사라진다가 포인트입니다. 얘네 둘이 만나서 물이 돼서 사라진다가 포인트예요. 얘네 둘은 얘는 얘를 보면 가만히 안 있고 얘는 얘를 보면 가만히 안 있어요. 가만히 서로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물에서 만나면 무조건 물을 만들어서 없애버린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생각해도 되냐면 예를 들어서 이게 한 개가 들어갔고요. 이게 한 개. 그다음 이게 100개가 들어갔어요. 100개가 들어갔으면 이게 하나라도 100개 중에서 하나가 반응해서 얘가 몇 개로 바뀌냐면 99개로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이온의 개수 내용이 지금 어디 나오냐면 지금 한 페이지 넘겨서 64페이지에 나오고 제가 이제 수업 준비하면서 고민을 했었던 게 이온의 개수를 그냥 단순히 문장 암기만 시킬지 아니면 거의 뭐 화원 화투급으로 개수 하나하나 다 따지고 부피나 이런 거 따지고 넘어갈지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봤는데 어차피 지금 선행 수업을 하는 거고 내신이 아니고 시간이 쫓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더라도 어차피 이해 못하면 암기를 해야 되니까 제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이온 숫자를 따져가면서 설명을 해볼게요. 이번에 중화 반응을. 왜냐면 제가 지난 시간에 중화 반응에 대해서 약간 좀 얘기했으니까. 그러면 저희가 63페이지에서 요거 빠르게 정리하고 갈게요. 63페이지. 지시학과 pH. 제가 지시학에 대해서는 보강 영상으로 봤을 거고 수업 시간에 다 한 번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기는 책에 4가지가 나와 있는데 제가 이 4개 말고도 하나 더 얘기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로 아마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pH가 나옵니다. pH. 그래서 이거 pH는 그냥 약간 그 뭐라 그럽니까? 운전할 때 자동차에 나와 있는 계기판, 몸무게표 이런 걸로 특정한 기준이 있는 어떤 액성을 나타내는 숫자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pH 보통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앞에 소문자 뒤에 대문자로 쓰는데 여기서 7의 의미가 뭐냐면 중성입니다. 중성.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산도 아니고 연기도 아니다.
그래서 7보다 작아지면 산이고요. 7보다 높아지면 염기입니다. 7보다 높아지면 염기. 그럼 여러분 그 혹시라도 이제 좀 공부를 열심히 좀 깊게 하고 싶은 친구들을 위해서 간단하게만 공부를 하자면 여러분 로그 배웠나요? 제가 수학을 어디까지 하는지 몰라가지고 로그 배웠어요. 이 pH의 의미가 뭐냐면 이거 적지 마세요. 적어도 되는데 암기하지 마세요. 이 pH 의미가 뭐냐면 마이너스 로그 수소이온의 농도입니다. 이러면 어떤 느낌인지 혹시 이해가 되나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 마이너스 로그인데 이게 만약에 여기서 숫자가 뭐라고 들어가냐면 수소이온의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7승을 여기다 넣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산염기라고 모르고 수학 문제라고 생각하고 마이너스 로그에다가 10의 마이너스 7승 넣으면 뭐 나오죠? 7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그 7의 의미가 뭐예요? 수소이온의 농도가 어떤 용액이 있는데 수소이온의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7승 정도로 매우 작을 때가 언제입니까? 중성인 거죠. 이해돼요? 근데 만약에 수소이온의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7승이 매우 낮잖아요, 그렇죠? 근데 좀 키워서 수소이온의 농도를 갑자기 확 키워서 뭘로 바꾸냐면 10의 2승으로 바꿔보세요. 그러면 이 pH 값이 얼마 나옵니까? 마이너스 로그에다 10의 2면 마이너스 2. 그러니까 뭐예요? 7보다 작은 마이너스 2는 뭐겠어요? 산성이겠죠. 왜냐면 수소이온의 농도가 거의 한 10의 9승배 됐으니까.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계산하는 건 아직 하는 건 지금 하는 건 너무 성급한 거고 이 숫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7 이하는 산이고 7 이상은 염기다만 기억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혹시 궁금할까봐 얘기를 한번 한 겁니다. 그러면 이 pH에 대해서도 얘기를 한번 다 했고요. 그 다음에 중화 반응도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었어요. 중화 반응 한번 써보고 갈까요? 중화 반응, 중화점, 중화열, 알짜이온 반응식이 있는데 여기에 지금 교재에 HCl과 NaOH를 예시를 들었으니까 우리 좀 다른 걸로 해봅시다. 뭘로 할까요? 제가 수업 때 하려고 했었던 건 뭐냐면 황산으로 하려고 했어요. 황산으로. 왜냐면 황산이 이 개수를 따지기가 되게 어려워합니다. H가 두 개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얘는 이걸로 해볼까요? 아니면 CaOH2 이게 뭐예요? 수산화 칼슘이었죠, 그렇죠? 이게 황산이었고 얘네들이 중화 반응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누가 나옵니까? 여기서 H 플러스가 두 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SO4 2 마이너스가 나오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똑같이 OH 마이너스인데 이게 두 개 나오죠. 두 개 붙어 있으니까 또 뭐가 나오냐면 CA2 플러스가 나옵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가만히 있는다 그랬어요, 제가? 못 가만히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보자마자 너 산이잖아, 너 염기잖아, 일로 와 해서 뭐가 됩니까? 바로 물이 돼요. 바로 물이 되고 나머지 얘네들은 쟤네 뭐하냐? 라고 하면서 물에 떠다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반응이 완료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럼 여기 교재에 나와 있는 중화 반응을 써보면 이렇게 쓰면 되겠죠. 얘네들이 더해서 물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되냐면 CaSO4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써주면 돼요. 왜 그러냐면 얘도 마이너스니까 얘는 플러스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이 딱 더하면 중성. 아름답죠, 그렇죠? 이렇게 반응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게 중화 반응의 전체 반응식이고요. 알짜이온 반응식은 똑같겠죠. H 플러스 더하기 OH 마이너스 더하기는 H2O다 라고 적어주시면 되고 이 2를 살려서 적으셔도 되는데 뭐 굳이 2는 안 살리셔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개수는 약분하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 중화열도 얘기를 했었고요. 산과 염기가 만나서 물이 되는 과정에서 열이 나온다 얘기를 했었고 온도 높일까요? 네, 어떤 거? 맞아. 이거 제가 그 개수는 안 맞춰놨어요. 이거 이렇게 돼야겠죠, 그렇죠? 이렇게 딱 맞습니다. 그래서 다 짚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산염기를 어느 정도 잘 한다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제 교재에 나온 예시를 보고 이해를 하는 게 1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제가 이렇게 적는 것처럼 각각의 물질이 새로운 게 나왔을 때 막힘없이 적을 수 있으면 그게 이제 최종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64페이지로 넘어와서 이 실제로 이온수의 변화, 온도, 전류의 세기가 나와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요 파트가 하이라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염이 나와 있죠, 그렇죠? 염이 나와 있는데 사실 이거 염에 대해서 그렇게 물어보진 않고요. 이 65페이지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물에 잘 녹는 염은 여러분들이 앙금 생성 반응에서 외웠었나요? 앙금을 생성하지 않는 이온으로 외웠었죠? 외웠었으면
물에 잘 녹지 않는 염을 외우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교재에 이렇게 두 개가 나와 있죠. 두 개가 나와 있는데 먼저 외워야 될 거 얘입니다. 물에 잘 녹는 이온. 얘네는 뭐냐면 암모니움, 칼륨, 나트륨, 질산, 암낙칼질 이렇게 네 개는 암금을 생성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먼저 외우시고 만약 이걸 외웠으면 그 다음에 이거 외우시면 돼요. 오른쪽 거. 이게 먼저입니다. 암금을 생성하지 않는 걸 먼저 외우셔야 돼요. 암금을 생성하지 않는 걸 먼저 외우셔야 됩니다. 이걸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암금을 생성하지 않는 이온은 여러분 내신에서 만날 확률이 있지만 물에 잘 녹지 않는 이온, 암금을 무조건 생성하는 이온은 여러분들이 화투하기 전까지 만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왼쪽 거 먼저 해야겠죠. 그렇죠? 화투 할지 안 할지 모르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거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중화점 확인 방법 64페이지 왼쪽 아래에 보시면 중화점 확인 방법 온도와 전류의 세기가 있는데요. 자, 온도 옆에다가 뭐라고 써놓으시면 되냐면 반응한 개수라고 적으시면 돼요. 반응한 개수라고 적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전류의 세기에서는 농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농도. 전류의 세기에서는 농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류의 세기에서 농도.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이거 제가 그래프를 지난번에 그려가지고 한번 설명을 했기 때문에 같은 애로 뭘 하려고 하냐면 실제로 개수가 이렇게 그래프처럼 변하는지 한번 따져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문제 상황에서 뭘 먼저 넣었다 그랬냐면 수산화 나트륨 용액을 넣고 거기에다가 염산을 떨어뜨리니까 이렇게 한번 개수를 따져볼게요. 수산화 나트륨을 넣었는데 뭐 일정량 넣었겠죠. 얼마 넣었다는 말은 없으니까. 그래서 딱 넣었을 때 얘를 우리는 지금 계산하기 편하게 100개라고 생각해봅시다. 100개를 이 비커에다가 넣었어요. 수용액을 넣고 황산을 하나씩 염산을 하나씩 한 방울씩 떨어뜨린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방울마다 염산이 10개씩 들어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개수비를 한번 잘 보세요. NaOH 수산나트륨은 강염기라서 100개를 넣으면 물속에 전부 다 분리가 된 상태로 Na 플러스가 100개가 있고요. OH 마이너스가 100개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얘가 들어간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래서 처음에 한 방울이 딱 들어갔어요. 처음에 한 방울이 딱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Cl-가 10개 생기고요. 그 다음에 H 플러스가 10개 생겨요. 자, 그러면 처음에 아무것도 안 넣었을 때 이온의 개수가 몇 개예요? 200개죠, 그렇죠? 이온의 개수가 200개입니다. 그럼 이거 이해되죠? 200개? 처음에 이온의 개수가 200개예요. 그 상태에서 염산을 한 방울 떨어뜨리면 Cl- 갑자기 10개 생기고 H 플러스가 10개 생겨요. 그러면 얘네들이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반응을 통해서 이게 사라지고 이게 사라집니다. 그러면 100개 중에서 10개 반응했을 거니까 몇 개로 바뀌어요? 90개로 바뀌겠죠. 그렇죠? 그러면 90개로 바뀌면 원래 200개였었는데 얘가 한 방울 떨어지자마자 이온의 개수가 몇 개로 바뀌냐면 얘는 사라졌고 얘는 90개로 바뀌니까 100, 90, 10 해서 합치면 다시 얼마입니까? 또 200개. 이해돼요? 어렵나요? 너무 어려워요. 괜찮아요? 한 번만 다시. 자, 그러면 처음부터 천천히 해볼게요. NaOH 수산화 나트륨을 우리가 얼마만큼 넣었다고 말이 없으니까 100개 넣었다고 가정을 하는 거죠. 100개 넣었어요. 그러면 이게 물에 들어가면 NA와 OH로 분리가 됐는데 이 세트가 100개가 있으니까 분리가 되면 100개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100개. 그러면 이 NaOH만 처음 넣은 용액에서 이온의 개수가 Na 100개, OH 마이너스 100개겠죠. 그렇죠? 그래서 총 200개의 이온들이 떠다니고 있었어요. 200개 이온들이. 그 상태에서 이제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염산을 떨어뜨린다라고 했죠. 그렇죠? 그럼 염산을 떨어뜨릴 텐데 염산 한 방울에 우리가 몇 개의 염산이 들어있는지 정한 거죠. 몇 개씩이라고 그랬냐면 10개씩. 그래서 HCl이 10개가 한 방울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쓴 빨간색 글자와 이 파란색 화살표는 뭐냐면 이 상태 100개 있는 상태에서 한 방울 딱 떨어뜨린 거죠. 그러니까 한 방울 떨어뜨렸다는 생각이 어려우면 그냥 HCl 100개를 넣어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HCl 100개를 넣어주면 Cl-가 10개 생길 거고 얘도 강산이라서 바로 분리가 되니까 이 세트가 10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Cl-H+, Cl-H+, 이런 식으로 10개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준비가 다 됐어요. 이제 한번 반응을 한번 해보자. 나 여기 다 녹아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반응을 하면 얘랑 얘는 염이기 때문에 반응을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누가 반응해요? OH-랑 H+가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이 반응을 통해서 사라지고 물이 될 텐데 얘는 10개 있고 얘는 100개 있으니까 다 반응해도 90개가 남겠죠, 그렇죠? 왜냐면 1대1로 반응하니까. 그래서 이거 지워지고 얘는 몇 개로 바뀌어요? 90개로 바뀌고 얘는 원래 10개가 남고 90개, 100개니까 총 토탈 물속에 들어있는 이온들의 개수가 이게 200개였는데 똑같이 200개로 유지가 되는 거죠. 이해돼요? 요거였습니다. 궁금한 거. 아까 이해가 안 되는 포인트. 그쵸. 그러니까 이게 맞아요. 처음에 그러니까 이게 어려워서 제가 이제 개수를 써준 건데 한번 다시 천천히 써보면 요게 100개, 요게 100개. 그거 괜찮아. 100개, 100개 그렇죠? 그러면 CL-10개 넣어줬으니까 HCl 10개 넣었으니까 10개, 10개죠, 그렇죠? 여기 있지. 그러면 요거를 한번 이렇게 써도 되지만 반응식을 한번 써봐도 돼요. NaOH 더하기 HCl은 H2 더하기 NaC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몇 개 있냐면 100개가 있고 이게 몇 개 있냐면 10개 있는 거죠. 이 상태에서 이제 하면 되는데 그러면 보세요. 얘랑 반응해서 사라지는 거 괜찮아요. 얘나 둘이. 그래서 10개가 사라지고 얘가 10개에서 몇 개가 돼요? 90개가 되겠죠. 그렇죠? 90개가 돼요. 그러면 물속에 떠다니는 이온이 얘는 이온이 아니니까 얘네 둘이 사라져서 물이 만들어지는 건 이온의 개수를 안 따지겠죠. 그렇죠? 이온의 개수를 안 따져요. 그래서 사실 이게 100개가 있었고 이게 10개가 있었는데 이 중에서 물이 되는 건 몇 개입니까? 물이 되는 건 10개 사라지면 10개 물이 되겠죠. 그렇죠? 물이 10개가 돼요. 그러면 이게 사라집니다. 이게 사라져. 얘 사라지면 90개가 되죠. 90개가 되고 얘는 빵 10개가 되는데 여기가 몇 개가 생겨요? 10개가 생기죠. 그렇죠? 그래서 110의 개수가 유지가 되는데 이건 헷갈리니까 이걸로 보는 게 편합니다. 이걸로 보는 게 편한데 10개 사라지고 10개에서 100개에서 90개 되는 거죠. 왜냐면 10개만큼 반응했으니까. 그래서 토탈 아래로 쭉 더하면 10개, 90개, 100개. 그래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개수가 유지가 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제가 생각해도 좀 과학이 어렵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개수는 똑같이 200개죠. 그렇죠? 근데 제가 전류의 색이 보시면 계속 감소하는 거 보이세요? 중앙점까지. 근데 잘 생각을 해보면 이 개수가 계속 줄어들잖아요. 개수가 계속 유지되잖아요. 그렇죠? 개수가 유지되는데 전류의 세기는 줄어들어요. 그렇다는 말은 뭐냐면 농도가 준다는 건데 이온의 개수는 똑같은데 왜 농도가 줄어들까요? 왜 그러냐면 아까 제가 염산을 방울방울 떨어뜨린다고 했었죠. 그렇죠? 그러면 염산을 방울방울 떨어뜨리면 개수는 똑같은데 부피가 어떻게 됩니까? 커지겠죠. 농도라는 건 부피분의 이온의 개수이기 때문에 농도라는 건 부피분의 개수니까 분모가 계속 커지는 거예요. 개수가 똑같은데 분모가 계속 커지니까 농도가 감소하겠죠. 그래서 전류의 세기가 계속 줄어드는 겁니다. 중화점까지 이온의 개수는 이런 개수비를 통해서 계속 유지가 200개 유지가 되는데 부피가 늘어나니까 농도가 줄어들어서 전류는 농도에 비례하니까 전류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면 그냥 냅다 외워도 돼요. 사실 이 과정을 알고 있는 게 여러분이 산전기 실력을 늘리는 데 혹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시간도 좀 괜찮고 싶어서 언급을 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한두 방울 넣었을 때까지 했으니까 어떻게 봐야 되냐면 한두 방울 넣었을 때 딱 맞게 넣었을 때 그 다음에 그 넘어서 넣었을 때까지 봐야 돼요. 그래서 그거까지 하고 갈 건데 그러면 제가 이거 안 지울 겁니다. 이거 안 지우고 요 옆에다 한번 써볼게요. 칠판 넓으니까. 그러면 이거 그대로 가져와서 나트륨 플러스가 100개가 있었고 Cl 마이너스가 아니죠. OH죠. OH. 수산화 음이온이 100개.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냐면 이번에는 염산을 딱 100개 딱 맞춰서 넣어봅시다. H 플러스를 100개 넣었어요. 그러면 얘가 또 어떻게 해요? 얘랑 반응을 해서 없어지겠죠. 그렇죠? 물로 사라지고 나면 이번에 되게 깔끔하죠. Cl 마이너스 100개, Na 플러스 100개. 괜찮나요? 그래서 똑같이 개수가 100개.
하지만 부피는 제일 많이 커져 있겠죠. 여기에 비해서 계속 방울방울 들어가서 얘 양이 늘어났을 테니까. 그래서 쭉 농도가 감소합니다. 이온의 개수는 똑같이 200개인데 부피가 커져서 농도가 쭉 감소해서 최저점이 찍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Cl-를 이제 110개 넣어준 상황이죠. 110개. 근데 지금 이건 보시면 처음에 한 방울 더 넣어서 한 번에 100 넣었을 때, 그 다음에 한 번에 또 110 넣었을 때입니다. 똑같이 이거는 똑같고요. 무슨 말인지 해야 돼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비커를 3개를 준비하는 거죠. 비커를 3개 준비하는데 이 비커에도 얘네 둘이 100개씩 NaOH가 100개, 이 비커에도 NaOH가 100개, 이 비커에도 NaOH가 100개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번에는 100개 넣어보고 이번에는 110개 넣어보고 이번에는 10개 넣은 거죠. 이게 만약 이해가 안 되면 제가 다음 시간에 한번 더 할게요. 한번 일단 들어보고 넘어가셔도 돼요. 오늘 그냥 그렇구나 라고 지나가셔도 됩니다. 왜냐면 문제를 풀 때 이 그래프를 암기하셔서 풀어도 상관없지 이 개수를 일일이 따지는 문제는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심한 내용이라서 제가 얘기를 해주는 거지 문제 풀 때는 크게 문제 되진 않아요. 그러면 110개인데 나트륨을 여기도 100개 넣어준 거고 OH-도 100개 넣었어요. 그러면 보세요. 얘네들이 반응을 통해서 지워지니까 100개인데 10개 더 있죠. 그렇죠? 그래서 얘가 10개가 나와요. 그러면 다 더해보면 지금 이온의 개수가 몇 개가 됩니까? 이온의 개수가 220개. 그러니까 이게 부피가 늘어났는데 이온이 늘어났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전류의 세기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중화점을 지나면 전류의 세기가 다시 증가해요. 왜 그래요? 이번엔 이온의 개수가 200개로 쭉 유지가 되다가 드디어 이온의 개수가 늘어났으니까 전류의 세기가 부피가 조금 늘어나도 전류의 세기가 증가할 수 있는 거겠죠. 무슨 말인지 아세요? 원래는 계속 이온의 개수 200개 유지가 되면서 부피만 많아지니까 농도가 떨어지다가 드디어 여기서부터 이온의 개수가 늘어나니까 전류의 세기가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런 느낌으로 파악하시면 되고 선생님 그러면 온도는 개수라며요. 개수 똑같구만. 무슨 소리야 라고 하면 온도에서 나온 이 중화열을 발생시키는 개수는 뭐냐면 바로 얘랑 반응을 하는 개수입니다. 반응을 하는 개수. 그러면 처음에는 10개 넣었으니까 몇 개 반응해요? 10개 반응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10개만큼의 열이 나오다가 지금 여기다가 100개 넣으면 얼마큼 열이 반응해요? 100개만큼 반응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온도가 더 중화점이 지나고 나면 그럼 중화점이 지나고 나면 없잖아요. 얘가. 그러니까 열이 나올 수가 없겠죠. 그렇죠? 열이 나올 수가 없고 열이 나오면서 지금 반응을 조금씩 많이 하면서 열이 쭉 나오다가 지금 온도가 떨어지는 건 뭐냐면 여기서부터 이 이전에 중화 반응을 실컷 하고 요 이후로는 중화 반응을 안 하면서 그냥 식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 자세하게 한 것 같긴 한데 이렇게 알고 가는 게 너무 도움이 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봤고요. 그러면 숙제 페이지가 어디냐면 66페이지부터 71페이지까지인데 여러분 어려운 문제를 저랑 좀 풀어봅시다. 어려운 문제는 저랑 좀 풀어볼게요. 지금 어디 피시면 되냐면 70페이지 27분 한번 봐주세요. 70페이지 27분. 다음 그래프는 3%의 염산에 3% 칼륨 수용액을 조금씩 더하면서 혼합 용액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측정한 결과이다. 27번에 보시면 지금 둘 다 3%라고 농도를 맞춘 건데 괜히 그런 게 아니고요. 지금 HCl 3%, KOH 3%니까 둘 다 부피당 농도가 같아서 같은 부피만큼 넣으면 개수가 똑같다는 말을 해주고 싶어서 3%로 맞춘 겁니다. 괜히 이게 퍼센트가 다르면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위 실험 결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그래서 표에 보시면 전류의 세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그래프가 나와 있어요. A 상황이 제가 아까 10개씩 넣었을 때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B 상황이 개수를 딱 맞췄을 때 C가 더 넣었을 때라고 보시면 되겠죠. A점에서 가장 많은 이온은 Cl-다 라고 나와 있어요. 처음에 뭘 넣어줬다고 그랬냐면 HCl을 넣었어요. HCl을 20ml 먼저 넣었다고 했으니까 우리 이렇게 합시다. HCl 20ml 라고 했으니까 개수로 푸는 게 편하기 때문에 이거 그냥 단순하게 H 플러스가 20개 Cl 마이너스가 20개 라고 해도 문제 틀리지 않아요. 20개라고 따지고 A 지점 보시면 이게 지금 A 지점은 이거의 개수에 딱 맞춰서 KOH가 들어간 건가요? 아니면 그거보다 부족한 건가요? 부족한 상황이죠. 그렇죠? 왜냐면 딱 맞춘 상황이 B니까 B보다 덜 들어간 거죠. 그렇죠? 그럼 예를 들어서 한 10개쯤이라고 해봅시다. K 플러스가 10개
OH-가 10개. 그러면 얘네들이 또 반응을 통해서 사라질 거고 얘가 10개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가장 많은 이온의 양은 누가 되냐면 Cl-가 될 겁니다. 기억 옆에다가 적어두셔도 되는데 Cl-가 뭐냐면 원래 넣어준 산 혹은 염기에 반응을 안 하는 친구죠, 그렇죠? 원래 넣어준 산과 염기에 염에 해당하는 거예요, 염. 그래서 암기할 필요가 없는데 만약에 팁으로 적어놓고 싶으시면 기억본 같은 보기가 나왔을 때 만약에 처음에 넣어준 시작점부터 중화점까지는 무조건 처음에 넣어준 곳의 염의 양이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중화점까지는 처음에 넣어준 염의 이온의 개수가 항상 많아요. 항상. 왜 그러냐면 얘는 반응을 안 하고 가만히 지켜보고 있으니까. 얘네들은 반응으로 사라지고. 이해돼요? 그럼 그나마 이 KOH를 20개 딱 맞춰서 넣어줘야지 K 플러스가 20개가 되면서 겨우 얘랑 개수가 맞춰지지 중화점까지는 얘가 개수가 제일 많습니다. 뭐 이걸 암기할 필요는 없지만 처음에 만약에 잘 이해가 안 된다면 암기하는 것도 괜찮기 때문에 얘기를 해봤어요. 그 다음에 미음번에 보시면 KOH 수용액 bml를 가한 혼합 용액에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떨어뜨리면 붉은색이 나타난다. 그럼 bml 떨어뜨렸을 때는 이게 어느 때예요? KOH 그렇죠, 중화점. 딱 10개가 아니라 20개에서 딱 없앤 지점이죠, 그렇죠? 그러면 얘도 없고 얘도 없기 때문에 페놀프탈레인이 붉게 변하는 염기일 이유가 없죠, 그렇죠? 아마도 중성이니까 투명할 겁니다. 디귿에 전류의 세기는 가한 KOH 수용액 부피에 비례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이게 전류의 세기죠, 그렇죠? KOH 수용액 부피에 비례하긴 해요. 언제부터 비례하냐면 중화점 이후부터 비례하죠, 그렇죠? 하지만 중화점 이전에는 비례하지 않고 오히려 반비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라고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는 걸로 하고요. 71페이지까지 풀어오시면 되고 다음 주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 중화 반응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하고 언급하고요. 그 다음에 산화하는 반응 마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요거 나가네요. 저희 산화하는 툴 안 했잖아요. 그래서 산화하는 툴 하고 마지막에 요거 나가려고. 저희 7월 23일까지죠, 그렇죠?